시장에 명확하게 경고 사격을 날린 거고요. 이 엔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엄청나게 강세로 가고 있다. 달러 대비 약세로 갔을 때 그때 환차익을 얻게 되고요. 정부가 뜻한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긴급 시황을 찍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시작점이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될 우려가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서 빠르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발단이 뭐냐? 사실 저번주 금요일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날에 NY 페드라고 하는데 뉴욕 페드인데 레이트 체크라는 걸 나타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엔화 환율이 현재 얼마냐 라는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현재 엔화 환율이 어떠냐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개입 전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엔화 환율 주시하고 있으니까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레이트 체크가 일어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엔화가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실질적 개입을 하거든요. 미국은 현재 그런 말씀드리면은 엔화가 현재 지금 거의 160엔 가까이 와 있는데 이거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너무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니까 엔화를 강세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앞서서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구두 개입에서 거의 끝단계까지 가는 레이트 체크를 했어요. 이거는 시장에 명확하게 경고 사격을 날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무관심,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통해서 일본이 수출해서 흑자를 내는 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강달러를 이제 더 이상 우리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약달러를 바꿔서 자기들 무역 적자를 메꾸겠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싸게 엔을 빌려서 그걸 빌려서 거래하는 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 포지션은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모니터링 하면서 근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써야 된다. 사실 우리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외환 레짐의 시작점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1월 23일 날에 USD JPY, 미국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원래 거의 160엔 근처까지 가 있다가 하루 만에 거의 2%가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뭐냐? 이때 뉴욕 연은이 레이트 체크하겠다라고 구두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경계세 때문에 사실상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내려와서 157엔을 뚫었고요. 그리고 오늘자 기준으로 보니까 오늘도 내려서 현재 보니까 155엔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었을 때 현재 이 엔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엄청나게 강세로 가고 있다. 이게 사실상 충격을 줄 정도로 급락세로 돌아서가지고 이 FX, 이 환시장이죠. 환시장은 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트레이딩하는 수요에서 숏 스퀴즈가 나올 정도까지, 그러니까 숏을 걸어던 사람들이 청산당할 정도까지 가서 급락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이 엔화의 변동폭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엔화가 왜 이렇게 약세를 하고 있었느냐?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 국채시장이죠. 일본 국채시장에 경고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일본의 정치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일본의 총리가 누구냐? 다카이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나이노믹스라고 해서 옛날에 아베 때 했던 것처럼 재정 확대를 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 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근데 국채를 발행하게 어떻게 되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실상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현재 일본의 40년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거의 위험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일본의 기준 금리는 7%인데 일본의 국채 금리는 4%대까지 올라와 있다. 이 갭이 엄청 크죠. 커브 스티프닝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재정 리스크를 반영하는 거예요. 장기로 걸리는 금리 있죠. 현재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니까 시장에서 일본의 재정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겠지만 엔화는 약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단계에서 이제 미국에 개입한 겁니다. 미국이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는 거를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적자를 보니까 그걸 말을 한 거예요.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욕 페드가 개입하기도 전에 스캇 베센트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미국의 재무장관인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재 엔화와 원화의 약세는 펀더멘탈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게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랑 원화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구두 개입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엔화랑 엔화의 환율에 대해 논의한다. 사실상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하느냐? 사실상 원화랑 엔화가 강세가 어떻게 그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화폐가 약세로 가게 되면 흑자가 더 생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할 때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격 경쟁력을 해치는 이런 원화와 엔화의 약세, 쉽게 말해서 강달러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니즈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이 엔화 시장에 개입을 해서 엔화 환율을 낮추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일본이 저금리 시절일 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걸 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구조는 뭐냐? 일단 일본의 금리가 싸니까 어떻게 하냐? 일본에 가서 저금리로 엔화를 빌립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금리가 더 높은 미국에 있는 자산을 사는 거죠. 미국의 채권, 일본 금리가 훨씬 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빌린 엔화를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산다든가, 아니면 금리가 싸니까 그거를 빌려서 미국의 빅텍을 산다든가, 혹은 크립토를 산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수익을 보느냐? 당연하겠지만은 엔화를 빌렸으니까 이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갔을 때 그때 환차익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금리의 스프레드를 얻으면서 수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트레이드는 언제 위험하느냐? 엔화가 급등할 때,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서 내가 차입했던 당시보다 엔화가 낮게 내려왔을 때, 그때가 되면은 당연하겠지만은 이 포지션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강제 청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거의 이틀 만에 엔달러 환율이 하루에 2% 빠지고 오늘도 1% 빠졌습니다. 얼마 빠진 거죠? 다 합해서 3% 빠진 거예요. 하루 만에 3% 빠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채권을 투자했다 가정을 썼을 때 금리 얼마죠? 채권 금리가 1년에 4% 줍니다. 근데 하루 만에 3% 빠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일드 캡, 이 금리 차로 인한 수익보다 실제로 엔화의 포지션에서 얻는 손실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강제로 청산이 일어납니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보게 되었을 때 이 엔화에 대해서 순 매도 포지션이 10년 내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어떤 기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숏스퀴즈 위험이 현재 극대화됐다는 뜻이에요. 숏스퀴즈가 무엇이냐? 숏을 걸어놨던 사람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엔화가 급등하니까 숏을 청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롱으로 돌아서는 케이스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엔화가 말 그대로 급등합니다. 숏스퀴즈 때문에라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사놨던 이 미국 채권이나 빅텍이나 크립토나 이런 것들을 팔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빅테크, 크립토, 미국 채권 모든 게 다 손실로 돼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자산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을 때 나온 위험인데, 현재 엔화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엔화의 급등을 현재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엔화가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숏스퀴즈가 지금 나올 위험이 생겼기 때문에 청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엔화가 강세로 가면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들이 청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로 발생했던 유동성이 회수가 되겠죠.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 크립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머징 마켓의 통화들,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 그리고 크립토, 뭔가 브라질 같이 금리를 많이 준 나라로 가거든요. 근데 그 포지션이 회수가 되면서 이머징 마켓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청산이 되었을 때.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미국 주식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크립토 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자 기준으로 보니까 엔화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즉 강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초청산 트리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다시 급등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정말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엄청 빠졌죠. 왜 그랬느냐? 저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위험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엔화의 움직임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엔화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이 미국이 지금 개입을 했죠. 미국이 엔화를 강세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걱정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한 시점이 분명히 이 청산을 의도하고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질서 있는 청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N화를 너무 강세로 동시에 번어버리지 않고 개입을 정말 미세하게 해가지고 질서 있게 번역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확률을 70% 정도로 보고요. 무질서한 붕괴의 가능성. 사실 이 엔캐슬의 청산을 의도를 잘 해서 이거를 완만하게 하려고 했지만 무질서하게 붕괴할 수도 있다. 10% 정도를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상 이 금융시장이 워낙 복잡한 게 아니죠. 정부가 뜻한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트리거는 저는 뭘로 보느냐. 현재 엔화가 155엔 정도에서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이게 한 150엔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더 이상 급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엔케이 트레이드가 스무스하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술주랑 암호화폐가 하루 만에 급락하는 게 아니라 이 유동성이 서서히 빠지면서 단기 조정을 겪을 거고요. 그 이후에 반등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이 너무 가격해서 갑자기 140엔 수준까지 급락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엔케이 트레이드가 와르르 청산되면서 글로벌 마진콜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빅스가 오르면서 엄청나게 폭락이 올 수도 있는 다시 한번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연초에 해서 계속 올랐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올해 초 좀 오르기는 했었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리스크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내일 찍을 영상인데 셧다운 가능성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 리스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포지션을 너무 공격적으로 취하지 마시고 적당히 방어적 포지션 구축하시면서 특히나 해치 포지션 가져가서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셔라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되었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어요. 미국이 더 이상 엔화 약세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페드가 체크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가 미국이 더 이상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엔화는 강세로 갈 겁니다. 그게 미국의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는 사라질 겁니다. 청산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빠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흐름이다. 그게 단지 질서 있게 서서히 빠지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빠져서 급락이 오느냐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엔화 환율을 유심히 보시면서 그리고 공격적인 포지션은 가급적 줄이시면서 관망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명확한 신호를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에 공유까지 널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